방광염인지 지렴인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관계하실 때 마찰에 의해서 항문 주변에 있는 균들이 요도 주변으로 날라져 가고 그 균들이 역류해서 올라가면서 방광염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관계를 안 할 수도 없고.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방광염의 문제는 뭐냐면 원장님, 저희 유튜브 첫 편 기억하세요? 당연하죠. 지렴이었잖아요. 저도 기억하거든요. 질염인 듯 질염 아닌? 질염 같은 그런 증상이 있어서 어떻게 불편하신데요? 소변 볼 때 조금 찌릿하고요. 아, 잔뇨감도 조금 남아있거든요. 이번에는 또 거기에 염증이 생기셨구나. 안녕하세요. 유탈산피의 산부인과 전문의 손윤경입니다. 방광염인지 지렴인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두 질환이 좀 겹칠 때도 있고 증상이 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그래요. 심한 지렴, 특히 캔디다 지렴이 있으신 경우에는 외음부가 아주 빨갛게 부어있고 피부가 약해져서 벗겨진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소변이 닿으면 얼마나 따갑고 아프겠어요. 내가 지금 지렴 상태인지 방광염 상태인지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질환의 감별 진단법 그리고 치료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방광염 진단은 어떻게 하고? 일단 방광염으로 오시면 소변 검사를 해봅니다. 소변 속에 혈류가 있다든지 세균류가 있다든지 하면 특임성 방광염으로 진단하고 주사 치료하고 약물 치료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방광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방광염과 과민성 방광을 또 구별을 해드리고 있는데 소변 검사가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배뇨통이 있냐 없냐로 구별하거든요. 소변 보시고 나서 찌릿찌릿한 자결감 이런 배뇨통이 있으시면 방광염 증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 외에도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 그리고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고 눈에 보이는 또 혈뇨가 있는 경우도 있죠. 방광염은 유독 남성보다 여성이 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요도가 유독 넓고요 짧아요. 그래서 세균이 바깥쪽에서 타고 올라가기가 아주 용이하거든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해부학적으로 방광염에 좀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자는 평생에서 뭐 절반이 방광염을 겪는다. 그 중에 4분의 1은 재발을 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걸려본 적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도 가볍거나 심하거나 정도의 차이만 있지 방광염 한 번 정도는 앓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진료실에 두 번째 방광염으로 오시는 분들은 세 번째에도 분명히 오시게 됩니다. 지렴을 여성의 감기라고 부르긴 하는데 지렴이 잘 걸리시는 분들이 또 방광염이 잘 생기긴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허니문 방광염이라는 말을 좀 들어봤는데 허니문 되게 해피해피한데 방광염은 좀 그렇지 못하잖아요. 허니문 시스타이티스는 관계 후에 생기는 방광염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사실 방광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이 대장균이거든요. 대장균은 항문 주변에 있는 균이잖아요. 근데 항문 주변에 있는 균이 요도 주변까지 이렇게 날라져 갈 일이 그렇게 흔치는 않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관계하실 때 마찰에 의해서 항문 주변에 있는 균들이 요도 주변으로 날라져 가고 그 균들이 역류해서 올라가면서 방광염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관계를 안 할 수도 없고. 방법이 있죠. 방광은 우리 몸에서 드물게 씻어낼 수 있는 부위거든요. 관계 직후에 소변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균들이 막 올라가다가 소변에 싹 씻겨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직후에 소변 보는 습관 진짜로 중요합니다. 방광염 기본적으로 사실 항생제를 쓰면 아주 반응이 좋은 편이어서 항생제 쓰면 좋으시긴 한데요. 옛날에 사실 우리 조상들이 항생제 없을 때는 방광염으로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물로 씻어내서 매시브 이리게이션 할 수는 있는데 항생제 드셔서 빨리 낫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요. 방광염이 심해지시면 신우신염이 되기도 하거든요. 방광에서 콩팥으로 타고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콩팥에 염증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방광염이 좀 오래 가는 것 같다. 3, 4일 넘겼는데 계속되고 있다. 그럼 병원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광염의 문제는 뭐냐면 내성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재발성 방광염이잖아요. 생기시는 분들은 드린 약을 다 안 드시거든요. 내성균 때문에 재발성 방광염이 생기시는 경우가 많고 약물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주사제도 쓰기도 하고 약 드리고 나서 혹시 증상이 다 안 좋아졌다. 소변 검사가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럼 또 약을 바꿔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방광염 진료할 때 1번 일단 관계 직후에 소변 보셔라. 2번 앞에서 뒤로 닦는 거 너무 당연하다. 3번 자꾸 생기시는 분들은 비데 안 쓰셨으면 좋겠다고 설명드려요. 비데가 사실 기분은 너무 깨끗한데 뒤에서 앞으로 물이 오다 보니까 사방으로 튀긴 하거든요. 괜찮으신 분들도 있겠죠.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비데 때문에도 방광염이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녹는 물티슈 있잖아요. 비데 물티슈 그런 거 쓰시라고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똑같은 얘기 하실 텐데요. 제발 처방해드린 항생제는 끝까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상이 좋아지면 중단하거든요. 완전히 좋아지기 전에 항생제를 중단하시면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고, 다시 생긴 염증은 이미 이전에 처방해드린 항생제에는 내성을 획득한 상태일 경우가 많아요. 그 항생제 더 이상 안 듣게 되는 거죠. 다른 항생제로 계속 옮겨가는데 항생제가 막 수십 가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치료는 시작했을 때 한 번에 완전히 끝내는 게 좋다. 끝까지 다 드셔야 됩니다. 방광염을 예방하거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크랜베리 착즙 주스가 좋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기본적으로 뭐든 주스의 형태로, 즙의 형태로 드시는 건 썩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액상과당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스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유산균 드실 때 크랜베리 추출물 들어간 거 드시면 좋겠어요. 많은 연구 보고들에서 크랜베리가 방광의 정상적인 환경을 유지시켜주는데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돼 있거든요. 크랜베리 주스를 방광염의 치료제로 드시는 거는 당연히 비추이지만, 유산균을 선택하실 때 크랜베리 추출물이 들어간 유산균을 선택하시는 건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방광염에 자주 걸리면 성병을 의심해봐야 한다? 세모인데요. 대부분의 재발성 방광염은 대장균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세균들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는 성병균이 맞거든요. 성 접촉으로 옮아가고, 여자들에게서는 사실 요렇게 증상보다는 골반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고, 남자들에게선 또 요렇게 증상이 흔하기는 하거든요. 유레아 플라즈마는 최근에는 이제 성병이 아닌 것으로 분류를 하고 있긴 한데, 한 30% 정도는 또 전염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경우에도 요도 감염의 증상이 나타나기는 해요. 그래서 감별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방광염이 계속되시는데 약을 먹을 때 뿐이다, 혹은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균 검사도 같이 해보시는 게 좋겠죠. 성 접촉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균은 나와 파트너 동시에 치료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방광염은 염증, 곧 세균 감염이잖아요. 이런 염증 환경에서 세균 감염에서 빨리 회복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수분입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 공급이 충분하면 방광에 모여있는 세균들을 씻어내는 효과도 있고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컨디션이 좋아지기 때문에 염증 환경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 많이 드셔서 빨리빨리 씻어내는 걸로 해요. 화장실 가는 거 참지 마시고요. 소변 보실 때 찌릿찌릿하다, 아프다, 혈류가 보인다, 참지 마시고 산부인과 오셔서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렵던 게 좀 풀리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